이 차트를 통해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혹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대가 상승하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하락하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상승을 보면 단 하루 만에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무려 7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24년 7월 이후 최대 규모이자 같은 해 12월 기록했던 이전 최대 유입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간 매수는 이미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를 움직이는 건 월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매수세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불과 2달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입했고 앞으로 수십억 달러치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이더리움에 어떠한 파급을 가져오게 될까요? 현재 이더리움 수요를 떠받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2024년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1,300억 달러에서 2,600억 달러로 2배 확대되었고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으로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는 현재 대비 약 1,5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사실은 이더리움에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54%가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45%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절반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거래 활동의 거의 절반이 이더리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동시에 자체 수요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거래 수수료가 더 많이 소각되어 공급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더리움의 성장 동력은 스테이블 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다른 핵심 모멘텀은 바로 RWA의 부상입니다. RWA란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해 거래와 결제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블랙록은 BUIDL 펀드를 통해 자산 토큰화를 실험 중이며 기관급 RWA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은 꾸준히 선호되는 네트워크로 자리해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토큰화된 실물 자산 공급량은 8억 6천만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10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 영역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4년 이후 이더리움 위의 RWA 가치는 4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약 77억 달러 규모의 국채, 신용, 펀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으며 이더리움은 사실상 RWA 구축의 표준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기관과 기업이 이 모델을 더 많이 채택할수록 이더리움은 또 다른 강력한 상승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성장세까지 더해진다면 이더리움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기관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비중은 2025년 4월 3% 미만에서 현재 거의 5%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런 펀더멘털 요인과 별개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에 단 5%만 이더리움을 배분했을 때 3년 단위로 측정한 수익률인데요. 초록색 영역이 이더리움이 만든 추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기본 포트폴리오 대비 평균 수익률은 약 17% 이상 높아졌고 경우에 따라서 73%의 초과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로 보면 차이는 더 극적입니다. 60-40 포트폴리오만 유지했을 때는 약 77%의 성과였지만 여기에 5% 이더리움을 추가했을 경우 무려 240%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동성은 9%에서 13%로 최대 낙폭은 22%에서 25%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증가는 불과 몇 퍼센트 수준에 불과했고 반대로 수익은 두세 배 이상 확대된 것입니다. 즉 위험 대비 보상 측면에서 이더리움 편입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날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최근 시장에는 새로운 강력한 매수자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이들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이더리움을 재무제표에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준비금 자산으로 보유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의 보유량은 2025년 4월 4만 개에서 현재 86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 4개월 만에 전체 공급량의 0.7% 이상 약 40억 달러치를 매집한 규모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상장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은 약 12개이며 그중 가장 큰 보유 기업은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은 6월 초부터 15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수해 전체 공급량의 약 1.25%를 확보했으며 장기적으로는 5%까지 늘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큰 기업 샤프링크 역시 두 달 만에 72만 개, 즉 전체 공급량의 0.62%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5억 3,700만 달러를 조달해 더 많은 이더리움을 확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두 기업은 90일 만에 전체 공급량의 거의 2%를 매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더리움의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긍정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형 마켓메이커 윈터뮤트는 장외 거래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현재 속도의 매수가 이어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합류한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더욱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드의 제프리 캔드릭 역시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연말 목표가를 7,500달러로 유지하며 2028년까지는 2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새로 쓰며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 즉 단기적인 횡보나 제한적인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정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근본적 요인을 종합해보면 현재 가격에는 여전히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근본적 성장 동력이 유지되는 한 이더리움의 중장기 흐름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연말까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또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